안경사 국가고시 1차 강사 복쌤의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2016 개정판 문제 풀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회차 3교시 13번부터 30번에 배정되어 있는 조제 및 가공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제 및 가공 실기 문제 총 18문제가 출제되니까 전체 실기 문제 60문제 중에 근 30% 정도 차지하죠. 20문제가 30%니까 18문제면 33%, 한 28%에서 29%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비율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제 및 가공 문제만 점수를 잘 받아도 실기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제 및 가공 13번부터 30번까지 총 18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비과정, 본과정, 특수조제 가공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과정에는 설계요소, 본과정에 피팅, 형판, 굴절력 측정, 삼각 세우기, 점검 수정 이런 부분들 이제 점검 수정에 허용 오차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특수조제 가공은 평상각, 역삼각이니까 무태나 반무태, 그리고 다초점, 그 다음에 눈 보호 안경, 알바이트, 프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특수 안경 쪽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8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국시 기출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3번. 안경대 하부림에서 동공 중심까지의 높이. 우리가 안경테에서 높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게 보통 설계점의 값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뜻하며 안경테가 선택된 이후에 결정되는 거는 광학중심점 높이. 이미 문제에서 높이라고 줬기 때문에 높이라는 것을 즉 OH 값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PD는 수평값이죠. 수평값이고 기준간 거리 FPD는 태중심이고요. 태중심 간 거리. 다음에 경사각은 얼굴과 안경의 앞면 각도에 영향을 받는 거고 앞수평면 흰각은 안경테 프론트 부분이 얼마나 평평하게 있느냐, 휘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간단하니까 정의 개념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주시거리별 동공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점간 거리 VD, PD를 모두 측정한 기기 이름은 무엇이냐? 이거는 PD미터입니다. 자, PD미터. 자, 우리가 PD미터라고 해서 동공간 거리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추가적으로 VD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구에 보게 되면 이런 화면에 보게 되면 VD 정면에 보면 여기 이제 검사 눈금창이 있고 밑에 조정하는 다이얼이 있고 여기에 전원 다이얼과 VD, PD 이렇게 된 버튼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설계점과 PD와 동공간 거리를 조정해서 측정할 수 있는 정점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정점 굴절력계는 렌즈미터죠. 그다음에 각막 곡률계 케라토미터, 안굴절력계는 AR이고요. 옥스기는 가공기구, 렌즈를 가공하는 기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 자, 안경을 조제 가공하기 전에 기본 피팅을 먼저 실시하는 이유. 즉 기본 피팅을 우리가 안경테 피팅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표준 점검을 해야 되죠.
표준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피팅을 하고 고객한테 씌우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씌워주는 이유는 정확한 설계점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 피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안경원에서 안경테를 구매해서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얘가 수평이 맞는지, 코받침 바로 되어 있는지, 벌림각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피팅을 해서 놔두게 되고요. 그걸 고객이 선택해서 써보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기본 피팅을 해서 설계점 찾고 렌즈 넣은 다음에 가공 후 피팅해서 응용 피팅까지 한 다음에 고객한테 씌워줘서 보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 피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정확한 설계점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들이 막 현혹될 수 있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완벽한 이유는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안경테 크기와 요소 아래 형판의 기준점에서 설계점까지의 위치는 형판의 기준점이면 FPD에서 PD 사이의 이동량이 얼마냐 이렇게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안경테에 나와 있는 이거 두 개, 아이 사이즈와 브릿지 사이즈를 두 개 더한 게 FPD가 되니까 64라는 게 FPD가 되죠. FPD는 64. 근데 지금 단한 PD로 쪼개져 있으니까 나누기 2하면 3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2예요. FPD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오른쪽에 설계점은 33에 있어요. 여기 있고요. 왼쪽은 31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설계점은 귀 방향 1mm에 있고요. 왼쪽은 코 방향 1mm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귀1, 왼쪽은 코1이라고 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말로 봐서 그냥 숫자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만약에 헷갈리면 이런 그림을 예쁘진 않아도 빨리 그려보면서 답을 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틀리지 않는 요소가 되니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실수를 안 하고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자, 정식 계측 방법에서 계측 방법과 계측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은 뭘 빨리 찾아야 되냐면 상하의 최고 돌출부인지 상하 좌우인지를 찾아서, 상하 나와 있고 2등분선이 나와 있으면 박싱은 아니고 데이텀입니다. 상하 좌우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하 좌우의 최고 돌출점 이렇게 돼야지만 박싱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상하 최고 돌출점과 높이의 2등분선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데이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림에서 가장자리선과 만나는 좌우 교점 사이 교점 간 거리, 좌우 교점 간 거리라고 하면 이거는 아이 사이즈가 되죠. 아이 사이즈. 그래서 렌즈 삽입부 크기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코 방향 교점 간 거리 이랬으면 이렇게 되면 브릿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돼요. 연결부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좌우라고 했으니까 수직 2등분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어놓고 네모와 만나는 여기 이 좌우 교점 사이 간 거리니까 I 사이즈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OH는 경사각에 의한 보정값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수평시 상태에서 측정한 강압중심 높이에 대한 경사각 보정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공식을 구하세요 보세요라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0.44 mm를 보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경사각 1도당 이런 게 알고 있는데 얘를 구했던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D라는 값은 25 곱하기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 공식의 형태도 우리가 공식을 그러니까 이 사인 값을 실제 넣고 계산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식 자체의 형태는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이 공식을 물어보는 국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풀진 않더라도 공식은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공식 자체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눈에 익혀놓는 연습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5라는 수치는 VD12와 각막 정점에서 회선점 거리, 우리가 안경광학에서 배우는 회선점 거리가 약 13.5mm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13mm를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구 회전은 여기 회선점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우리 광학적 수치를 측정할 때는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여기 25mm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값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강주경선 굴절력은 마이너스 4. 약주경선 굴절력은 2.5이고 마이너스 2.5이고 양주경선의 위치는 타보가 30도에 위치하는 굴절력 표기네. 자, 그러면 여기 30도 방향에 마이너스 2.5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90도가 되어야 되니까 총 120도 방향에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되죠. 그럼 얘를 표기 전환하는 거니까 S-2.50 C-1.50 차이가 1.5니까 AX 30도 얘가 있는 위치 또는 얘를 기준 잡으면 S-4.00 얘는 부호 바꾸면 되고요. 마이너스 4가 있는 위치는 120 이렇게 있으니까 둘 다 적어보고 둘 중에 여기랑 연관되는 것을 찾으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축이 반대로 됐으니까 틀렸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얘도 축이 틀렸습니다. 얘는 난시값이 틀렸고요. 얘도 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표기 전환 문제 대놓고 국시의 엔지미터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기 전환 또는 굴절력 읽어내는 문제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좀 빠르게도 하시면서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자, 다음. 자, 정식 개척 방법에서 측정한 안경테 크기가 아래와 같을 때 최소 렌즈 직경 얼마냐? 자, 최소 렌즈 직경은 FPD 마이너스 PD 더하기 최장 길이가 있다면 없다면 I 사이즈 하면 돼요. 없으면 더하기 알파인데 알파는 보통 뭐 여유분, 홍기피 문제에서 이렇게 고려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얼마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72 빼기 PD 66 더하기 최장 길이 56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둘 다 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59 빼면 마이너스 7 72 빼기 7은 65가 나오죠. 그럼 답은 65파이 이상 되면 된다. 답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거 그냥 단순한 숫자 더하기 빼기니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기에 최장 길이가 있을 때는 최장 길이를 넣고요. 없으면 I 사이즈 넣는다. 그리고 끝에 알파 값은 뭐 여유분 주거나 홍기피를 주면 더하는 거고요. 안 주면 안 돼도 돼요. 근데 보통 정식 계측 방법은 홍기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제가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홍기피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제시를 해본 겁니다.
정식 계측 방법이 아닐 때는 홍기피를 더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따지고 든다고 했을 때는 오류라고 하는 부분이 살짝 있을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푸는 과정에서 연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것도 실수 없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자, 코로나 타깃과 크로스라인 타깃의 비교 설명. 자, 코로나는 동그란 거고요. 크로스라인은 더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타깃은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크로스가 있는 거 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빨리 보기 좋고 여기 방향이 있는 거는 난시 보기 좋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크로스라인은 방향성이 없다, 있다. 크로스라인은 충분히 정확도가 높다. 크로스라인 조작이 간단하다가 아니고 좀 많이 어렵지도 않지만 조금은 복잡하다. 형태는 점원 모양이 아니고 선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로스라인 타인 굴절력이 약간 토링 렌즈 정밀도가 높다. 어쨌든 토링 렌즈에 대한 정밀도가 높다라는 게 크로스라인 타겟의 설명이죠. 그러면 코로나는 언제 편하냐? 구면 렌즈를 측정할 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유 양안 처방이고요. 양안 처방일 때 오유 처방일 때 프리즘까지 되어 있으면 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를 단안 처방으로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얘가 가진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OD S 플러스 1.00 1.50 프리즘 베이스 아웃과 OS S 플러스 1.00 1.5 프리즘 베이스 아웃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처방이 똑같으니까 묶어서 한 번만 적자라고 하는 게 오유 처방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눈 베이스 아웃이면 180도, 왼쪽 눈 베이스 아웃이면 0도죠. 이렇게 아마 표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적혀 있는 처방전을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힌 처방을 읽을 때는 오유일 때만 읽을 때는 2배로 읽고요. 그리고 내가 처방을 적을 때는 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3프리즘 내사위 처방전을 적고 싶다 그러면 1.5, 1.5 베이스 아웃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적을 때는 2분의 1, 읽을 때는 2배 이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유 처방 많이 보다 보면 답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2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시안에 대한 PD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사시안이라고 하게 되면 한쪽 눈이 전혀 정면을 보지 못하고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정상화는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시안의 종류도 우리가 마비성 사시와 비마비성 사시 또는 일치성, 비일치성 사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마비성 사시라고 하게 되면 근육 또는 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걔들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상안을 가리든 사시안을 가리든 상관없이 못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고개를 돌리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비사시인 경우에는 보통 정상안을 가리게 되면 비주시안이 사시안이었던 눈이 돌아와야 될 정면 주시를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쪽이 움직일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해버리면 돌아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고개만 돌리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보통은 정상안을 가리고 측정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습니다. 마비사시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답은 2번이죠. 좌안을 가리고 우안의 PD를 측정하고 우안을 가리고 좌안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한쪽 눈씩 단안 측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안 측정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상안을 가렸을 때 마비사시가 아닌 경우에 사시안이 정면으로 들어오면서 PD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시안을 가리게 되면 정상안은 계속 가운데 있을 테니까 PD도 측정하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양안을 다 떴을 때 사시안이 한쪽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외사시는 바깥으로 돌아가 있지만 그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프리즘 효과가 걸린다 하더라도 보통 억제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발생하니까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단안 PD를 측정을 기본으로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안 모두 개방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한쪽은 작고 한쪽은 굉장히 큰 이런 사태를 만드니까 양쪽 모두 개방 상태에서 하지 않고 단안에서 기준으로 측정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아래 그림과 같은 이중 초점 렌즈의 형상과 좌우 구분은 이 지금 형상이 여기가 원래 일자면 플랫탑 위에가 휘었으니까 커브드 탑이에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죠.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 모양이 지금 있는 위치가 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피검자가 쓸 안경이잖아요. 얘가 코 방향이면 코가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왼쪽 눈.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모르겠으면 여러분 렌즈 인점 찍을 때 인점 석션 찍을 때 우리가 이제 뽕 붙인다고 하죠. 그 고무 석션 붙일 때 보면 그 화면에 여기 화면에 반달 모양이 두 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반달 모양 이런 오른쪽에 있는 걸로 찍으면 오른쪽 렌즈고 왼쪽에 있는 걸로 찍으면 왼쪽 렌즈를 찍겠다. 석션 찍을 때 그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좌렌즈가 요거 좌렌즈잖아요. 좌렌즈 부분이 있는 위치가 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찾으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준 PD와 조각 PD 관계에 따른 프리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끝에 보니까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 효과 되어 있는데, 자, 근시 안경은 기준 PD가 더 크면 베이스 인 효과가 아니고 베이스 아웃이죠. 자, 원시는 기준 PD가 더 클 경우에는 베이스 인이고요. 원시는 조각 PD가 더 크면 베이스 아웃이겠죠. 위랑 반대여야 되니까. 근시는 조각 PD가 더 크면 베이스 인.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안경 렌즈는 프리즘 렌즈가 아니면서 프리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안경 렌즈는 프리즘의 조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프리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안경의 사용 용도에 대한 따른 허용오차 범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멀리 볼 때는 즉 원거리는 눈이 이렇게 직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양이 많고요. 근거리는 눈이 기본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양이 많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눈을 모이게 하려면 베이스 아웃이고 눈을 벌어지게 하려면 베이스 인 프리즘이죠. 그래서 이쪽이 큰 쪽입니다. 그래서 원용은 큰 쪽이 폭주 방향이어야 된다. 원용의 큰 쪽은 폭주, 근용의 큰 쪽은 베이스인 계산 방향이어야 한다. 요거 맞고 답은 2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방향은 하전이 아니고 계산 방향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는 꼭 완벽하게 계산 프리즘을 주고 계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개념 정리 우선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굴절력 눈금이 렌즈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0.5를 내고 있어요.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이메일 렌즈 굴절을 측정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 렌즈의 실제 굴절력은 얼마입니까? 이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서 제로로 측정해서 위로 플러스 2, 밑으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제로 눈금이 어디가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측정되죠. 이렇게 측정돼요. 그러면 실제 2.5인 값을 측정을 해도 2.5가 빠지잖아요. 0.5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작게 측정이 되겠죠. 여기 지금 그림이 오해가 좀 생길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찍힌 게 2라고 찍혔다고 해도 요만큼이 더 있는 거잖아요. 더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빼고 여기서부터 제로로 측정한 게 2라고 나오는 거니까 요만큼이 플러스 0.50 더 있으니까 총 0.50을 더해서 2.5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2.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플러스 렌즈 측정했다면 작게 나오겠죠. 다음에 28번 복식안경에 대한 얘기고요. 복식안경. 그래서 뒷렌즈의 굴절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뒷렌즈 굴절력. 자, 뒷렌즈 굴절력. 근데 뒷렌즈가 뭔지 빨리 찾아야 되죠. 뒷렌즈는 근용이에요. 그러면 근용은 요거 얘가 원용이니까 원용 더하기 애더하면 제로가 나오네요. 그러면 답은 0디옵터. 그러면 근용에서 0디옵터이기 때문에 근용에서 프리즘 효과가 걸리지 않죠. 근용에서 프리즘 효과가 안 걸립니다. 그럼 이 렌즈는 앞렌즈 추가할 때 앞렌즈의 PD는 원용 PD와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뒤에서 프리즘이 안 걸리기 때문에 앞에 렌즈도 프리즘이 안 걸리게 해줘야지만 전체적으로 프리즘이 안 걸린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 안경테의 전면부를 위로 올리기 위한 피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경테를 위로 올린다라고 했으니 우리 코 받침을 생각할 때는 코 모양을 생각하면 코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코를 받침을 좁게 해야 위에 내려오면서 미리 걸리죠. 걸리니까 안경테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 거고요. 넓게 하면 안경테가 코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흘러내리다가 넓은 부분까지 와서 걸리니까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코받침 지지를 위로 올려버리면 안경테는 렌즈는 테는 가만히 있는데 코받침 지지만 여기 올라가 있으면 여기 먼저 걸리면 안경테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안경 못 쓰는 본인 안경이 있으면 그걸로 해보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테를 가지고 피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봐야지만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피팅은 무조건 안경 써본 사람, 만져본 사람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제공 책 그리고 영상 같은 거 보면서 한번 체계 시키는 대로 좌우 완벽하게 안 맞더라도 거의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테니 한번 맞춰가지고 이대로 한번 써보시면 본인이 바로 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에 익숙돼야지만 피팅 문제를 실수 없이 보게 될 거니까 이런 문제들 한번 해보시기를.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하프림을 위한 역상과 홈의 깊이와 폭은 나일론 줄은 0.6mm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홈 깊이는 절반 정도 수준, 깊이는 그러니까 나일론 줄이 한 60% 정도 잠기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폭은 다 들어가야 돼요. 거의 다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깊이는 절반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그리고 폭은 얘가 아예 폭 들어가게, 이런 식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홍기피 정도만 기억하는데 보통 한 60%의 홍기피를 줄 사이즈의 60%의 홍기피를 측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은근 많이 놓치고 가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업로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단히 보고 정리해둔 분들은 너무나도 쉽지만 마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막 계산만 신경 쓰고 어려운 것들만 외워온 분들은 너무 간단한 이런 것들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복쌤의 팁을 다시 한번 조제가공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본 개념 용어를 확실하게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요. 교재에 나오는 그림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재는 안경 조제 및 가공이라고 하는 성풍주 저자의 대학 서림책 있죠. 그 책 가지고 많이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그 책에 나오는 그림들 익숙해지면 좋고요. 혹시 책이 없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스캔을 뜨든 그림을 사진을 찍든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도서관이 있으시면 도서관에서도 해서 그림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3교시 그림 문제들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공식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주면 너무나 편하게 넘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기 공식만으로 푸는 그런 단순한 풀이법보다는 조금 이해하고 푸는 걸로 해주시면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반복 출제되는 유형을 정리해서 풀어보는 거. 이거는 여러 과목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틀리고 가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쨌든 재수 졸업하신 분도 혼자서 공부하실 거고, 재학생이어도 성인반들, 성인 재직자반, 직장인반 같은 경우는 주말만 학교를 가다 보니까 보통 나머지 6일은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질문할 때도 없고 많이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혼자 공부가 힘들다고 하실 때는 복생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으니까 참여 코드 39회 시험일 6자리
입력하셔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자료도 공유하면서 공부하시고 내가 모의고사 쳤는데 그 문제를 사진으로 올려놓고 풀이를 듣고 싶다 이랬을 때는, 아니면 거기 해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그 문제만 살짝 사진 찍어가지고 공부방이나 카페에 올려놓으면 또 답변 다 해드리니까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과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복쌤 커뮤니티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그리고 방금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까지 다양하게 제가 형성해 놓고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 국가고시 준비하실 때는 복쌤 커뮤니티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좀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